뉴캐슬이 특급 유망주 영입에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화제를 모았던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31일 뉴캐슬이 레알 마드리드 스타의 이적료로 6,700만 파운드, 약 1,2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365는 뉴캐슬은 이적 시장에서 계획을 위해 레알의 아르다 퀼러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더 많은 영입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소식에 따르면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퀼러를 위해 6,700만 파운드를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선수를 통한 시장 개척 의향도 있으며 명백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퀼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싶지 않으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차기 시즌 퀼러에게 더 큰 역할을 줄 의향이 있기에 이적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레알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퀼러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 중 한 명이며 튀르키예 메시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프로에 데뷔해 성장한 그는 레알 합류 이후 부상,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시즌 막판 기회와 함께 유로에서 활약하며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레알도 퀼러를 팀 미래의 핵심으로 고려해 임대조차 보내지 않을 계획으로 뉴캐슬의 대형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뉴캐슬이 퀼러 영입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미 이번 여름 이강인에 대한 뉴캐슬의 관심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강인에 대해 뉴캐슬이 PSG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라며 뉴캐슬의 새로운 디렉터 폴 미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꿈의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에 유럽에서 뛰는 최연소 한국인이었던 이강인은 양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며 이 능력은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과 미첼 디렉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며 뉴캐슬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강인도 퀼러와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생 특급 유망주인 퀼러와 잠재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강인도 충분히 뉴캐슬 전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뉴캐슬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의 이적료로 고려한 금액도 알려졌었습니다. 맥파이 미디어는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 약 710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을 영입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강인도 PSG에서 완전 이적하여 정기적으로 1군에 출전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미 퀼러 영입 금액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준비했던 뉴캐슬이기에 이강인 영입에 투자할 금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으로서는 뉴캐슬 이적이 성사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한데요.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주전 경쟁이 수월합니다. 뉴캐슬은 우측 윙어로 활약했던 미겔 알미론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후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고 중원에서도 지난 시즌 막판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던 엘리엇 앤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PSG는 최근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영입이 임박했고 제이든 산초, 니코 윌리엄스까지 노리고 있기에 이강인이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차기 시즌에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뉴캐슬이 이강인으로 다시 선회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의중입니다. PSG는 그간 나폴리의 트레이드 제안에도 이강인을 포함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익명 구단의 1,000억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PSG를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영입 계획 실패로 이강인이 여전히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 다시 한번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